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4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오늘은 책에도 받으셨죠? 그걸 가지고 오늘 기초 잡는 연습을 합니다. 민법의 가장 기초를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갑이 토지 100번지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그 땅을 돈이 필요해서 한 1억 정도에 팔고 싶어. 그래서 100번지 토지를 1억에 팔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다를 말한다.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 내 생각을 이제 굳힌 거죠. 그러고는 상대방에게 100번지 토지를 1억에 사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어디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면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 행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걸 말한다.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사표시는 이름이 뭔고? 100번지 1억에 살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표시가 뭐예요? 청약이죠. 청약은 계약 맺기를 청한다. 그럼 을도 고민하겠죠. 1억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 되겠죠. 이것 또한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표시는 이름이 뭔고? 이거는 승낙이죠. 그래서 청약은 계약 맺기를 청한다. 물어본다 이런 뜻이고 승낙은 그 물음에 대해서 락이 무슨 말이에요? 허락한다. 답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물음과 답이 100번이라는 동일한 목적물에 1이라는 동일한 조건에 일치가 된 거죠. 이걸 말한다.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됐다. 합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3일 합의가 되면 그 합의를 다른 말로 뭐래요?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사표시에도 청약, 승낙 이름이 있듯이 이 계약에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물건을 받고 대가로 돈을 주는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매매 계약을 약간 돌려서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는 아주 큰 개념이에요. 법률행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계약은 아까 말한 대로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속만 해서는 목적 달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팔기로 약속한 사람 이름이 뭔고? 매도인. 사기로 약속한 사람은 이름이 매수인 이렇게 되겠죠. 매도인은 계약을 맺는 목적이 뭐예요? 토지 등기를 넘겨주고 대금 1억을 취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매수인은 계약을 맺는 목적이 뭔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목적이 있죠. 대금 1억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받아가지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계약만 맺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계약은 단순한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는 뭐라 그래? 이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의는 무슨 말이에요? 계약은 약속을 맺었다 이런 뜻이고 이행은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약속 지킨 날짜 되면 어른 약속한 대로 대금 1억을 지급할 것이고 갑은 약속한 대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겠죠. 그러면 갑에게 있던 소유권은 을에게로 을에게 있던 돈의 소유권은 갑에게로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물권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요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봅시다. 계약을 맺으면 뭐가 발생하느냐? 계약을 맺으면 계약은 약속이니까 내가 약속한 거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되는 뭐가 발생한다?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매도인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죠. 그러니까 무슨 의무를 진다?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진다. 이 의무를 약간 돌려서 재산법에서 말한다. 채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리 의무 관계를 재산법에서 말한다. 채권, 채무 이렇게 표현한다. 가족법에 가면 권리 의무 이렇게 표현하고 채무를 지는 거예요. 자, 을은 아까 무슨 약속했노? 대금 1억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니까 5월 1일이 되면 뭘 해야 된다고? 대금 1억을 지급해야 되는 뭐가 생긴다? 채무를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을이 1억을 지급할 채무를 진다는 것은 갑은 반대로 을에게 등기를 주면서 1억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 권리가 생겼죠? 그 권리를 뭐래요?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이 생겼어. 을이
갑이 을에게 토지 등기를 넘겨줘야 될 재물을 준다는 것은 거꾸로 을은 갑에게 1억을 주면서 토지 등기를 주세요 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 권리가 생겼죠? 채권이 생겼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무는 상대방한테는 뭐가 되고 권리가 되고 갑의 의무는 을에게는 뭐가 된다?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뭐가 생긴다? 지켜야 되는 재무가 생기고 그 재무는 상대방한테는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그래서 쌍방간에 뭐가 발생했어? 채권, 재무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재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다른 말로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다라고 해서 의무 부담 행위다라고도 하고 의무만 부담합니까? 권리도 발생합니까? 권리도 발생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더라? 재거래 하죠.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다라고 해서 채권 행위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채권이 발생하면 무슨 행위? 채권 행위고 물건이 변동되면 물건 행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약속을 하는 단계지 현실적으로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넘겨주는 건 아니죠. 넘겨준다는 뭐래요? 처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런데 넘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 건 아니야. 처분하기로 약속한 거지. 따라서 지금 이 3월 1일 단계에서는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아직까지 처분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처분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A 소유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하자가 있다 없다? 아무 하자 없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처분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의 물건이든 내 물건이든 약속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되면 뭐요? 약속만 지켜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로부터 사가지고 넘겨주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더라 이 말이죠. 처분권이 필요 없다. 처분 필요 없다. 그 다음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됐다. 이행은 무슨 말이죠? 약속을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 1억을 지고 하면 되겠죠. 그럼 약속을 지키니까 그 결과 뭐가 발생했다? 소유권이라는 물건 변동이 일어났대. 소유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이죠.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사용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권리로서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이행을 하니까 물건이 변동되었다. 그래서 이 이행을 다른 말로 뭐래? 물건행위다라고 하고 물건행위다. 그리고 이행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처분행위다라고 하고 처분행위를 하려고 하면 나에게 처분권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처분권 있어야 되겠죠? 처분권 있어야 처분권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처분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처분해버리면 더 이상 이행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끝나는 행위입니다. 종국적 행위 때문에 물권 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 행위는 종국적 행위다 원인 행위다. 요거는 원인 행위 때문에 이행을 해야 돼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런데 시간적인 순수로 보니까 물건이 빨라요? 채권이 빨라요? 채권이 빠르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원인 행위다라고 하고 요 물건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결과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 그 요 두 글자를 따면 어떻게 될까? 채권 행위와 물건 행위는 무슨 관계다?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까지 따라오겠습니까? 여기 민법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를 잘 따라와야 된다. 처음부터 복습한다. 답을 잘해야 돼. 오늘 날이 춥다 그죠? 그리고 안 죽으려고 처음부터 마스크는 잘 끼고 오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살아남아야 뭘 하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의사표시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글자를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 안 되고 뭘 읽어야 돼?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 글자를 읽으면서 그 뜻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뜻을. 그게 공부야. 끊임없이 해석을 하고. 글자를 읽는 거는 공부가 아닌 거야. 자, 의사표시가 무슨 말이지?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 그러면 사세요 하는 의사표시는 이름이 뭐지? 청약. 사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는 승낙인데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가 됐다.
그걸 우리가 합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의가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계약은 약속이죠. 약속을 하니까 뭐가 발생했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발생했지. 그래서 채권 재무가 발생한다.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발생했다고? 채권 재무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계약을 무슨 행위를 한다? 채권을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채권 행위를 합니다. 이제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 결과가 그 행위의 성질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물건이 변동되면 무슨 행위? 물건 행위고,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 행위고, 신분 변동이 일어나면 신분 행위고,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 행위고, 이렇게 말을 막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야. 그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다 애우는 공부를 하면 안 되겠지. 자, 5월날 이행 날짜가 됐네. 이행은 무슨 말인고? 약속을 지킨다 이러면 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약은 뭐고? 약속을 했다는 뜻이고, 이행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고. 그럼 이 약속 지킨 날짜 되면 매도인은 약속한 대로 뭘 해야 될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약속한 대로 대금 1억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면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의뢰한다. 의뢰가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등기를 딱 넘어온다고. 소유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이죠. 소유권, 물건. 그러니까 이행을 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건 변동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행을 무슨 행위를 한다? 물건 행위다 한다니까. 아, 이행을 하니까 물건 변동이 났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행위고? 물건 행위고.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발생했지? 채권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행위고? 채권 행위고. 사람을 죽이면 뭐가 발생했지? 범죄가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행위고? 범죄 행위고. 결혼을 하면 뭐가 발생하지? 혼인을 하면 뭐가 발생해? 몰라? 아무도 안 해봤는가 봐. 뭐 천이 종각만 앉아 있는가 봐. 아이고야 참말로. 내 혼자 결혼해. 나는 결혼해봤거든. 해봤거든요. 해고 계속 진행 중이다 지금. 해본 게 아니고 해보고 있다 지금. 신부 변동이 일어나잖아. 혼인하면 종각은 아저씨가 되고, 천이는 뭐가 돼? 천이는 아줌마 하긴 조금 미안하니까 새댁이가 되고 이러면 되겠네. 신부 변동이 일어난다니까 부부관계 형성되고, 그렇게 알아듣겠죠? 계약을 맺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입을 열 때까지 내가 물어볼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요거 물어볼 거니까. 계약을 맺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채권 행위라면 안 되고 채권 재무가 발생한다 해야 돼가 이거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계약을 무슨 행위를 한다고? 이행을 하면 뭐가 발생한다고? 이행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이행을 하면 뭐가 발생하냐고. 이행을 했는데 무슨 또 지켜. 이행을 하면 이행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면 뭐가 발생하냐고.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까 이거. 그래서 이행은 무슨 행위고? 물건 행위지 뭐. 물건을 변동시키니까 물건 행위 아니야. 알아듣겠죠? 네. 자, 이걸 자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오늘 배우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할까? 세 가지가 필요하죠.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 누가 있어야 돼? 계약을 맺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뭐래? 당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몇 명입니까? 누구?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답해야지. 당사자 두 명이죠. 또 뭐가 필요하지? 목적이 필요해. 목적이. 자, 매도인은 목적이 뭐고? 대금을 취득한 데 있고, 매수인의 목적이 뭔고? 무슨 권리를, 다 권리를 취득하지. 하여튼 가르쳐준 대로 아는 거야. 매도인은 목적이 뭐요? 땅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매수인은 목적이 뭐고? 돈을 주고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 목적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을. 여러분 목적이 뭔고? 뭐가 목적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앉아있는데 그냥 출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참가의 의미가 있나? 지금 올림픽 선수들이다, 그지? 참가하는 목적이 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하지? 정한 목적을 의사표시를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존재하면 1단계로서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해서 성립 요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뭘 따져봐야 될까?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잘못 만들어졌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단계가 무슨 단계? 2단계. 2단계로 넘어서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이걸 따져보는 단계가 효력 요건 단계라고. 그래서 1단계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2단계로 넘어서 효력 요건을 따져볼 수 있는 거지. 1단계에서 성립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성립이 안 돼버리면 불성립이야. 법률행위가 만들어지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효력 여부를 따져 안 따져? 따져볼 필요가 없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효력 요건을 따진다는 것은 1단계 성립 요건을 통과했다 안 했다? 통과했다 하는 전제하에 효력 요건을 따지는데 성립 요건 단계에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걸로 성립이 됩니다. 당사자인 사람이 그냥 있으면 돼. 그 사람이 바본지 똑똑한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2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따져. 그래서 1단계 성립 요건을 좀 더 상세하게 따져서 당사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 제대로 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럼 당사자가 갖춰야 될 능력은 몇 가지? 3가지. 무슨 능력? 이 큰일 났네. 이 11월 달에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냥 놀았는 모양이네. 응? 11월 달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물어보면 답을 좀 해줘야 1월 달에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 분발을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할까? 아이고 지난해나 뭐 똑같네. 한 달 늦게 오나 뭐 2달 빨리 오나 뭐 똑같네. 분발을 안 한다니까.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요. 뭔가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그걸 보고 분발을 해가지고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한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는데 뭐 어때?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답을 잘하면 어떻게 돼? 기분 나쁜 거요. 나는 모르는데 지는 잘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기분 나쁘니까 분발할 거 아니야. 나도 따라잡아야 되겠다. 분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툭 치고 나가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싹 따라간다니까. 전부터 허지부지 해가지고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올해도 막 망했다 막 이러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야 그냥. 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겠노? 남들이 망할 때 나는 안 망해야 부자가 되는 거야. 같이 망해버리면 그건 무슨 부자가 되겠냐고. 공부를 왜 하노?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희한하네. 이제 진짜 참가의 의미가 있는가 봐.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살라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보면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 남보다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될 거 아이가. 남하고 똑같으면 무슨 부자 되냐. 전부 다 같이 망하고 같이 흥하고 이러면 돼. 항상 힘들 때 갈리는 거야 이제. 부자는 부자로 갈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계층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온한 시절에는 계층 분화가 일어나 안 나. 혼란기를 거쳐야 계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예요? 혼란기라니까. 요즘 막 댐하고 난리 났죠, 그죠? 참다가 이제 못 참으니까 우리도 문 열자 이러고 있잖아요. 잡아가라 이러고 있잖아 지금. 우리도 보기 막 댐하고 난리 났더만. 다시 봐라. 당사자인 사람이 제대로 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라고? 권리 능력, 또 의사 능력, 또 그래 이야기를 해라. 이제 또 뭐 말을 해야 또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고 말이지 뭐 또 딱 소처럼 또 소야 소가 지 박으면 앞으로 좀 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정어정 하고 있는 거야. 풀 뜯어먹고 볼일 다 보고 그냥 소처럼 살면 안 돼. 자기 알아서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니까. 능동적으로. 재치를 때리면 또 가고 안 때리면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잘하기로 기대하고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되노? 당사자가 계약을 정할 때는 목적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목적이 어떻게 정해야 돼?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또 타당. 그래. 좀 열이 나야 된다. 그지? 고려 정해야 그게 제대로 된 목적이라니까.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무슨 말인고? 그거 또 조용하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가 의사표시 이야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내 생각을 드러낸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야 돼? 잘이 뭐고 이 잘이 뭐냐?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드러난 행동이 일치돼야 돼? 어긋나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일치돼야 돼. 속으로 생각한 거 끝으로 드러난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일치돼야 되고 의사결정에는 하자가 없어야 돼. 여기 정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 결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했다고 무슨 말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야.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냐? 유효라고 합니다. 유효. 그러니까 이런 거지. 법률 행위로부터 권리 변동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문턱이 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1단계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2단계 효력 요건도 100% 만족이 됐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 문턱을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문턱을 순조롭게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유효 이렇게 표현한다. 유효. 효력이 있다 이 말이지. 효력이 있다. 그런데 1단계 승인 요건을 통과했는데 2단계 효력 요건을 따져보니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효력이 제대로 발생할까 안 할까? 제대로 발생 안 하겠지. 그래서 권리 변동의 문턱을 아예 못 넘어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걸 말한다?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다가 걸쳐 있는 거야. 담을 넘다가 철조망에 옷이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 어중간하니 걸쳐 있다. 요걸 뭐라지? 지속 가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거야. 민법의 모든 구조는 당사자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데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유효가 되고 완전 잘못된 행위를 하면 무효가 되고 어중간하게 행위하면 지속 가능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난다? 셋 중 한 개로 나타난다. 여러분도 행위를 해봐. 그럼 셋 중 한 개가 딱 된다니까. 그러니까 민법의 기본 구조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를 하면 반드시 셋 중 한 개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유효란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무효는 효력이 발생하지 안 했다는 뜻인데 지속 가능은 무슨 뜻인고? 일단은 효력이 발생했다. 일단은 효력이 발생했다. 즉 확정적이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요. 유효와 무효는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안 바뀝니다. 한번 유효가 되면 영원히 유효고 한번 무효가 되면 영원히 무효지.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유동적 상태지만 일단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를 이 지속 가능을 다른 말로 말한다고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동적 일단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시험은 유효가 나올까 무효 지속가 나올까? 이래 물어볼까? 시험은 정상적인 것이 나올까 비정상적인 것이 나올까? 정상적인 것은 물어볼 게 있어 없어? 정상적으로 행위를 해서 완벽하게 효력이 발생하면 다툼이 없어. 법을 왜 배우죠? 몰라. 모르는 거야 하여튼 그지? 모르니까 앉아 있겠지 그지?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 그게 나쁜 거야. 그거는 잘 안 해. 응? 법을 배우는 목적은 소송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소송을 왜 하지? 다툼이 생겨야 소송할 거 아니야. 다툼이 왜 생기지? 뭔가 잘못됐으니까 다툼이 생길 거 아니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야 법이 필요한 거야. 잘못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법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유효는 심이 나와 안 나와? 계열매인데 유효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뜻이거든.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있어야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효와 지속 가능이 시험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무효 취소를 잘 봐야 돼. 무효 취소. 그럼 어떨 때 무효가 되고 어떨 때 지속 가능이 되거냐. 이거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자? 그거는 무효로 하자. 정한 거예요. 그럼 권리 능력이 없다. 이 무슨 말인고? 권리 능력이란 것은 이 생존하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권리 능력이야. 생존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가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그죠? 힘들어 그죠? 살아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있다는 것은 출생을 해서
사망을 하기 전까지 여기 살아있는 거 아니야. 살아있다고 먹고 뭐 출생해서 사망하기 전까지는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출생이 언젠고 출생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또. 응?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싹 다 나야 돼. 사망은 뭔고? 사망도 몰라? 맥박이 종지된 때. 요 기간을 사람이다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는 것이 뭐다? 권리 능력이다. 여러분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잉?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잉? 그러니까 갓 태어난 이 영아도 유아도 권리 능력은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다 권리 능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다음 의사 능력은 무슨 말인고? 그대로 읽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럼 그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의사를 결정할 거 아니야.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의사를 결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한자로 고치면 뭐라 그래요? 시비 이렇게 표현하죠. 시가 무슨 말이고 옳다. 비는 무슨 말이야? 옳지 않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시비 변별 능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시비 변별 능력 이러면 의사 능력을 말하는구나 이거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래 문제를 풀든지 뭐 책을 읽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의사 능력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만시자 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하고 심신박약은 다른 거야. 심신상실은 상태가 아주 심각해. 인사불성이요. 심신박약은 뭐요? 조금 정상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의식은 있는 거야. 의사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상실자 또 중증은 치매한 자. 이런 사람들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 거야. 그런데 행위능력은 무슨 말인고? 읽어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그럼 이 행위가 무슨 행위인고? 법률행위다 이러면 되지. 말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 자, 행위능력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 답답해라. 빨리빨리 이야기해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답을 하라니까. 그럼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건 지속안행이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3명이 있는데 피성년, 피한정은 가족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미성년자만 잘 보시면 돼. 미성년자 몇 살? 17세? 18세? 뭐 나이가 한 살씩 다 올라가노. 한 번 더 물으면 20세 하겠네 이제. 17, 18, 19까지 올라왔어요. 19세 이하야 미만이요? 미만. 미만이니까 미성년에는 19세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미성년이요? 18세까지가 미성년이야. 19세가 되면 뭐가 된다? 성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년이 무슨 말이고? 성이 무슨 말이요? 완성되었다 이 말 아니야. 뭐가? 인격체로서 나이를 보니까 인격체로서 완성이 됐다. 그게 성년이고 미성년은 무슨 말이고? 미가 무슨 말입니까? 미는 아직 이 말이야. 이거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을 미성년자다. 인격체로서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혼자 생일을 한다 뭐 한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이 도와줘야지. 못하니까. 도와주는 사람 이름이 뭐지?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누가 될까? 부모 사심하고 누가 된다고? 친권자 해라. 친권자. 11월 달 있는 사람들 11월 달 온 분들 쉬는 시간 내하고 맨날 좀 해야 되겠네. 영 상태가 영 그 시기 한다. 이상하네. 미성년자는 혼자 생일을 못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부족한 능력을 법정 대리인이 보충을 해주는데 그 법정 대리권은 누가 행사한다? 친권자가 행사한다. 미성년자의 부모를 뭐랍니까? 친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자가 되어버리면 부모가 있어 없어? 무슨 부모가 없냐? 부모가 이제 정신줄도 놓고 산다 이제 하다가 이제 정신줄 놓고 왜 부모가 없냐? 부모가 있지. 친권자 있어 없어? 친권자는 없다. 이리 답을 해야 돼, 가이가. 그러니까 부모하고 친권자를 헷갈리면 안 돼. 부모는 생물학적 개념이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야. 그런데 친권자는 뭐야? 법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식이
미성년자인 동안은 부모가 친권자로서 대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식이 성자가 돼버리면 뭐야? 부모는 부모지만 더 이상 친권 없는 거지. 친권자는 아닌 거야. 예. 친권자는 언제까지 친권자예요? 19세가 되면 부모야 아니야. 근데 친권자는 아닌 거야. 예.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친권자가 도와줘야 돼. 근데 친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혼자 생일했다면 그거는 뭐가 된다고? 지속 가능이 된다. 지속 가능은 일단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효력이 있으니까 미성년자도 계약 맺으면 유효다, 무효다? 일단은 유효야. 근데 친권자가 그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그러면 친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 그 일단 유효인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걸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유동적 상태다 이 말이야. 확정적 상태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될까? 추인을 하면 돼. 추인이 무슨 말이야? 뒤쫓아가서 효력을 인정해 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 상대방이 찾아가서 2달 전에 우리 아들하고 맺은 계약을 인정해 줄게. 이게 뭐야? 추인 아니야. 추인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유동적 유효가 뭐로 바뀌어? 확정적 유효인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취소를 해야 못해. 그래서 추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상대방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하고 맺은 계약 인정 못한다. 이게 뭐야? 취소죠. 그죠? 지속권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소급해서 무효인 상태로 바뀌는 거야. 알았겠지? 무효인 상태로 바뀌어버리니까 주고받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계약 맺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다 돌려줘야 돼. 그걸 뭐라 하지?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이때 이 부당이득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 부당이득 할 때 부당이란 말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근거 없이 이런 뜻입니다.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그 계약이 유효니까 유효인 계약이고 채권 채무가 발생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돈도 받고 땅도 받고 넘겨받은 것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이 됐었는데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버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걸로 되니까 주고받은 건 어떻게 돼? 계약이라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 근거 없이 남은 것을 주고받는 걸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돌려주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가지를 다시 봅시다. 무효 취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당사자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지속 가능인지 셋 중 한 개의 상태가 되는데 무효, 유효, 지속 가능은 뭐라? 상태야.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 이제 행동을 하는 거지. 지속 가능한 상태의 추인이라는 행동을 하면 뭐가 돼? 유효인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지. 지속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지소라는 행동을 다하면 어떻게 돼? 거기 소급해서 무효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의 뜻이야. 일단은 효력이 있다. 셋 중 한 개. 그 다음에 당사자 정한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는 무효로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반대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이 비정상이죠.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 비정상적으로 행위를 하면 무효 아니면 지속 가능이 되는 거야. 그럼 비정상적 행위는 몇 가지가 있냐?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뭐더라? 속삭이지 말고 비통, 착사 이랬다 그죠? B가 뭐지? 비진인 표시.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은 이 목적까지 볼 거예요. 목적까지. 비진인 표시. 통은 뭐요? 통정, 허위 표시, 착원, 착오의, 사는 사기 또는 강박이죠. 요 네 가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 결과도 무효가 되든 지속 가능이 되든 되겠죠. 그럼 비진이 어떻게 되느냐? 비진이라는 것은 속으로 결정한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의사와 표시를 한 자신은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일단은 효력을 준다. 그런데 상대방도 비진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거짓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고 무효가 된다.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서로 짜고서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의사표시 불일치를 나도 알고 통계를 통해서 상대방도 알고 처음부터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착오는 뭐예요? 의사표시 불일치를 나도 모르고 한 거예요. 나도 모르고 했으니까 일단 효력을 줘. 그리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지속 가능이 무슨 말입니까? 선택권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 선택권을 준다. 일단은 효력을 준다. 그런데 나중에 착오로 인한 것을 알게 되면 뭐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겠죠. 사회강법도 뭐예요? 지속 가능이라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무효 취소 사유를 쭉 본 거예요. 무효 취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딱 나오면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부터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겠지. 그런데 이 무효 취소가 성질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당사자나 목적에 관련돼 무효 취소하고 의사표시와 관련돼 무효 취소가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즉 빨간 줄 위에 있는 무효 취소는 무슨 무효 취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가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런 뜻이죠. 절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러니까 선의 3자에게도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선의 3자도 이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무효 취소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 취소는 무슨 무효 취소? 이거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가 무슨 말이에요? 사람 봐가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꼭 따라갑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꼭 따라가. 공부를 하다가 책을 읽다 보면 맨날 헷갈리는 요거요. 대항하지 못한다가 무슨 말이냐. 대항. 자, 항이 무슨 말이에요? 거절이죠, 거절. 항, 거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의 제3자가 무슨 요구를 해오면 그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 못 한다. 거절을 못 한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야. 선의 3자의 요구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효 취소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을 못 한다. 거절을 못 하니까 선의 3자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줘야 된다. 그 말은 선의 3자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이런 뜻이야. 선의 3자는 그냥 보호가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의 3자는 보호된다 하는 말이나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나 선의 3자에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왔는데 선의 3자가 보호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물어보죠. 그럼 고민하지 말고 뭐라고? 그 하자가 없는 거는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파악해야 될까? 어떤 하자가 있는가부터 먼저 딱 파악을 해야 돼. 어떤 하자가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그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지효사유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무효 취소가 절대인지 상대인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기초를 딱 잡아줘야 돼. 그래서 상대적 무효 취소라는 판단이 들면 즉 의사표시와 관련된 하자라는 비통착사 넷 중 한 개 해당되면 선의 3자는 보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 거고 일단 큰 덩어리를 이렇게 딱 나눌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딱 보시면 돼. 여기까지가 무효 취소 사유를 쭉 봤고 그 다음 이제 권리 변동에 대해서 좀 봅시다.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어떤 모습의 권리 변동이 있냐.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발생된 권리가 소멸되기도 하고 요 세 가지가 권리 변동의 형태인데 그 중에서 발생이 제일 중요해요. 발생을 다른 말로 말한다? 취득이다라고 합니다. 취득에는 어떤 취득이 있을까? 원시 취득도 있고 또 성계 취득도 있고 원시가 무슨 말인고? 이 원시 할 때 시가 무슨 말이야? 시는 시작한다 말이죠. 처음부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야? 건물의 신축 생각하면 되겠죠. 없던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럼 지은 사람이 그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을 뭐한다?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는 건물을 샀어. 그건 뭐야? 그건 성계 취득이지? 앞으로 넘겨받은 게 성계 취득 아니야. 신축은 원시 취득. 등기 필요 없습니다. 성계는 뭐예요? 계승. 이어받는다 말이죠. 두 가지 있죠. 이전적 성계가 있고 설정적 성계가 있다. 자, 근데 이전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은 전부를 넘겨준다. 권리 전부를 준다 이런 뜻이고 설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일부를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쓸 때 소유권은 이전한다, 설정한다. 소유권을 설정한다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은 논리상 있을 수 없죠. 소유권 이전이야. 그 말은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 수익, 처분을 전부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설정은 뭐야? 저당권, 이전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전세권 설정하잖아, 설정.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고 하죠. 설정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전부 넘기죠, 일부 넘기죠. 일부를 넘겨주는 거예요, 일부를. 그럼 이전적 승계는 뭐가 있냐? 이전적 승계를 다시 나누면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 있죠. 특정이 무슨 말이에요? 콕 찍어서 이런 뜻이야. 콕 찍어서.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세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가 3월 1일 날 그 중 100번지를 팔기로 뭐 했다? 특정하였다. 이게 약정, 100번지를 팔기로 특정한 거야.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 날짜 됐죠. 그럼 1억을 주면 갑은 돈을 받는 대가로 세 필지 토지 중에서 아무거나 넘기죠. 딱 100번지를 줘야 돼. 그게 뭐야? 특정. 그게 특정 승계야. 특정된 물건을 딱 넘겨줘야 돼. 특정된. 아무거나 넘기면 안 돼. 딱 특정한 걸 넘겨주는데 100번지 토지 전부를 넘기죠. 반쯤 넘기죠. 100번지 토지는 깨끗하게 다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전부를 주는데 특정된 것만 전부 준다. 이게 특정 승계야. 대표적인 것이 뭐다? 매매, 정려, 교환 이런 겁니다. 그 다음 포괄은 무슨 말인고? 포괄. 그대로 몽땅 이런 뜻이죠. 가장 대표적인 포괄 승계가 뭐였다? 상속이 있었죠. 갑이라는 아버지가 세 필지 토지하고 빚을 한 5억 짊어진 상태에서 3월 1일 날 사망을 해버렸다. 사망과 동시에 뭐가 될까?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을이라는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럼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서 자식한테로 모든 권리가 넘어가는데 좋은 것만 넘어가요? 나쁜 것도 넘어가요? 토지도 넘어가고 빚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야. 넘어갈 때 성질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성질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몽땅 하는 말. 그대로가 뭐야? 성질의 변화 없이 몽땅. 좋은 건 나쁜 건 가리지 않고 이런 뜻이야. 포괄승계. 그대로 몽땅. 성질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가 임차권을 가지시면 뭐야? 임차권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세권을 가지시면 전세권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면서 뭐 성질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그걸 갖다 상속이라 하는데 차이점은 요거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요거는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걸 보면 되겠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물건은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우리는 지금 동산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전제로 깔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상속은 등기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 저는 내 이분법 이야기해 줬죠. 민법은 모든 것이 이분법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 딱 두 개로 나누면 뭐로 나눠? 사람과 물건. 사람이 아닌 건 다 물건 아니야. 사람을 두 개로 나누면 자연인, 법인. 법인을 두 개로 나누면 사단법인, 재산법인 이런 식으로. 물건을 두 개로 나누면 두 개로. 부동산, 동산 이렇게. 부동산이 아닌 건 다 동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중개사는 뭘 배운다? 부동산을 배우는 거야. 동산은 심이 안 나니까 볼 필요 없고 부동산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등기 필요 없다, 등기 필요하다. 그다음에 설정적 승계. 이거는 설정 행위를 통해서 일부를 넘겨준다는 뜻인데 무엇을 일부 넘겨주는가에 따라서 물건이 설정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 아까 물건이 되어 있죠. 사람이 토지라는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뭘 지배합니까?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 물건의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완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개? 세 개밖에 없어.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봐.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세 개밖에 없다고. 자, 논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뭐예요? 사용. 가을에 수확을 한다 뭐예요? 수익. 돈이 필요하면 사고 판다 뭐예요? 사고 팔고 담보 잡히고 이게 처분이죠. 그죠? 요거 말고 더 이상 할 게 있나? 이것밖에 없어.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세 개인데 그러니까 물건 부분 아주 간단한 법이에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주무리는 거야. 요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응용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를 정확히 알면 물건법은 참 쉬운 법이야. 계약법이 좀 어렵지. 계약법은 왜 어려울까?
알 수 없네.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법에 딱 정한 대로 하면 돼. 법에 정한 대로 하니까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정한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재건법은 뭐예요? 계약법은. 계약 자유연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유야 자유. 저거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얼마나 많냐고. 저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구조가 그렇다고.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을 다 가진 게 소유권인데 어디 와가지고 내가 돈 1억을 맡길 테니까 당신 토지를 3년간 전세권을 통해서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빌려주기로 했네. 그럼 어리 약속대로 전세금을 줄 거 아니야. 그럼 갑은 돈 1억을 받는 대가로 소유권을 넘겨줍니까?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지. 소유권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뭘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사용수익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사용수익권을 넘겨받은 을에게는 뭐가 생겼다? 1억을 맡기고 3년 기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생겨. 그게 무슨 물건이야? 그걸 우리가 용익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용수익을 넘겨받으면 넘겨받은 측에서는 용익물건이 설정이 된다. 용익물건에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전세권이 용익물건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건 설정 과정을 보면 갑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지고 돈 1억을 빌립시다. 빌려줍니다. 그런데 빌려준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가 보고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큰 돈을. 담보로 설정하세요. 하니까 갑이 자신의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 그럼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뭐요?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내가 아파트의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은행한테는 뭘 주는 거예요? 처분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처분권을 넘겨받는 을은 돈 1억을 빌려주고 그 담보 목적물의 처분권을 꼭 쥐고 있다가 변제 날짜 돼가지고 돈을 갚아주면 처분권을 돌려주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 처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처분권 행사한단 말이 묻고 개매를 넣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받아간다 말이죠. 그런 물건은 무슨 물건이라 한다?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담보물건은 뭘 쥐고 있다? 처분권을 쥐고 있는 거야. 처분권. 그래서 처분권을 넘겨주면 넘겨받은 측에서는 담보물건이 이전된다, 설정된다. 설정이 되는 거야.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하는 말 그런 뜻. 담보물건에 어떤 것이 있을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거 있다, 그지? 이게 물권법의 기초예요, 기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 변동이 발생하더라. 발생 변경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굳이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말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볼까? 이제 복잡해진다 자꾸 갖다 붙이니까. 아직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중에 이제 또 살을 계속 붙여. 그럼 이제 책이 한 거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이 뿌리야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돼. 안 그러면 흔들려. 가장 큰 그림이야. 큰 그림을 알아야 그다음에 거기다가 세부적인 걸 이제 알 때 안 헷갈린단 말이지. 자,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법률 행위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 결과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법률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법률 행위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죠. 원인이 되는 것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해서 이걸 법률 요건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법률 행위를 만드는 개별적인 사실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법률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 결과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로 모든 민법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니다. 응용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발생했죠? 제 계약을 왜 맺습니까? 왜 맺는지도 몰라. 재물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계약을 맺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재건 재무가 발생한다니까. 이행을 왜 하죠? 물건을 변동시키는 목적으로 이행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돼? 유효가 되면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니까. 다시 물어본다. 계약을 왜 맺지? 모르면 몰라서 답을 못해. 가르치고 나서 이제 알면 쪽팔려서 답을 못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답을 했는데 이제 가르쳐줘서 답을 하니까 또 무슨 또 뭐 갖고 이래가지고 또 말.
그럼 일 때문에 답 못하고 이제 입을 탁 닫고 있겠네. 입에 곰팡이 피겠대, 야. 예. 예. 계약을 맺지요. 그래서 계약을 무슨 행위를 한다? 채권 행위를 하잖아. 이행을 해야지. 물권 변동시키려 이행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행은 무슨 행위요? 물권 행위라니까. 아까 초장에 본 거야 지금. 오늘 계속 요금하고 있구만. 그런데 계약을 맺는데 유일한 말은 무슨 말인고?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채권 채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데 유일한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채권 채무 발생했다는 뜻이지. 계약을 맺는데 무효란 말은 채권 채무 발생 안 했다는 거지. 계약을 맺는데 취소 가능이란 말은 일단은 채권 채무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고. 아니. 자,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뭐요? 무효가 무슨 말이고?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참말로. 하루 종일 이게 1시간 해고 1시간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날 수업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든 거야 이게.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글을 읽을 때 이제 짜임새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니까. 자, 다시 봐. 미성년자가 계약매했는데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매했다. 무슨 말이에요? 지속 가능이란 말이지. 그 말은 채권 채무 발생했어 안 했어? 일단은 채권 채무 발생한 거야. 자, 만취 상태에서 계약매했다. 뭐요? 무효죠.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계약을 맺었는데 채권도 발생하지 않고 채무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을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행 중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행을 해버렸네. 주고받아 버렸어. 그럼 줘야 될 걸 줬다. 안 줘도 되는 걸 줬다. 안 받아야 될 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받은 측에서는. 안 받아야 될 걸 받았으니까 돌려줘 안 돌려줘? 그걸 뭐라 하지?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봐. 무효가 무슨 말이지? 채권 채무가 없다. 따라서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 중이라면 답을 해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다시 봐.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뭐지? 지속 가능이란 뭔 말인고? 비켜줄까? 지속 가능이 무슨 말이야? 일단은 효력이 발생했다고. 일단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 안 넘어가? 계약이 유효니까 소유권이 넘어간다 해야지. 넘어간다니까. 소유권이 넘어가. 그런데 한 두 달 뒤에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은 거야. 그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추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취소를 선택할 수 있지. 취소를 선택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무효되면 어떻게 해? 이행 중이라면 답을 해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따라가면 되겠네. 이제 오늘 많이 배웠다. 좋은 거 많이 배웠다. 됐죠? 여기 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시간 끝났고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오늘 하루 종일 요거만 볼 거니까. 좀 이따가 이제 요걸 이제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